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고요. 네,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인사 말씀과 함께 개봉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기자 작가인 서희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화를 보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영화 패스트라이프에서 해성 역을 맡은 유태호입니다. 기자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글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24와 함께 이 영화의 투자 배급을 맡은 CJENM에서 영화 사업을 맡고 있는 공용범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 초, 그러니까 1년도 더 전에 작년 초에 썬댄스에서 처음 선보이고 전 세계 순회 공연을 마치고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선보이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이 마음이 좀 떨리고 기쁜데 좋은 여러 가지 글들, 여러 가지 커멘트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모두가 궁금해하실 질문 한 가지씩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작품으로 해외에서 많은 관심과 극찬을 받으셨고 수상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전 세계 75관왕 210개 부문의 노미네이트라는 기록을 달성하셨는데요. 특히 세계 최고 번위의 영화 시상식 미국 아카데미의 주요 부문 작품상과 각본상 두 부분에 오르신 점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축하드리며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상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가 됐을 때 정말 영광이고, 그리고 특히 첫 영화 데뷔작으로서 노미네이트가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꿈만 같고 너무 영광이고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네, 유태호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 레토가 칸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된 것에 이어 이번 패스트라이브즈의 아카데미 진출까지 매 작품마다 해외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계신데요. 특히 한국 배우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 후보에까지 오르셨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관객들을 황홀하게 만드는 연기라고 이번 작품에서 배우님의 연기에 대해서 극찬하였는데요. 배우님께서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런 어떻게 저를 스스로 좀 과대평가된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하는데, 배우는 연기했을 때 어떤 결과주의적으로 생각하면서 연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지금 이 현실과 이 작품과 감독님이랑 호흡을 잘하며 동료 배우들이랑 호흡을 잘하면서 지금의 집중이 제일 중요해서 그나마 좀 기대했었던 거는, 제가 처음으로 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 인연이라는 요소를 서양 관객들한테도 좀 잘 어필되는,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너무나 멋진 글을 읽었었고, 그게 너무 감동이었었고, 그리고 마지막 씬에서 있는 그 인연이 남는, 물론 이미 보셨겠지만 그런 여운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적어도 결과에 떠나서 관객들도 이 영화를 보면 이 시나리오에서 읽었던 이 감수성을 느껴지지 않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져서 이런 좋은 성과가 보이지 않나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경범 사업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생충에 이어 패스트라이브즈까지 CJENM 투자배급 영화들의 해외에서의 성과가 매우 놀랍습니다. 특히 패스트라이브즈의 경우 현재 전 세계 영화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영화 스튜디오 A24와 함께 작업하신 것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국 영화의 할리우드 시장 진출 방식의 새로운 진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획을 하시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기생충 이후에 한국 영화의 자산을 가지고, 한국 영화의 여러 가지 노하우와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까, 특히 북미 시장을 통해서 전 세계 관객들과 더 효율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작품을 만나게 됐고요. A24와는 그 전부터 홍콩 영화제에서 우연히 얘기를 나누면서 두 회사 간에 뭔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협업이 가능하겠다는 상호 어떤 컨센서스가 있었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던 와중에 이 작품을 서로 이제 같이 시작하자는 얘기를 나누게 됐고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끌렸습니다. 일단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시아적인 정서, 한국적인 정서를 치열하게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어떤 작가적인 치열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가 굉장히 좀 크게 눈에 들어왔고 그런 작품을 좀 저희가 한국 회사로서 좀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거기에 또 A24라는 회사는 북미 시장에서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의 힘으로 뭔가 관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다가가는 회사였고 저희는 아시아 중심으로 인프라와 여러 가지 브랜드를 구축하던 회사였다 보니까 양쪽에서 전 세계 관객들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같이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때는 매체명과 성함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뒤쪽부터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의 나원정 기자고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초반에 이제 이민을 간다든지 어떤 아버지의 영화 제목 같은 것들이 실제 감독님의 사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팩트들과 겹치면서 감독님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이 이 영화에 녹아들었다면 얼마나 크게 녹아들었는지 어떤 부분들이 그런지가 좀 궁금해졌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에서 인연이라는 말을 이제 한국말로 그대로 살렸는데 실제 해외에서 이 영화를 본 외국인 관객들이 인연이라는 것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 감독님이 그런 주변에서의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 좀 인상적으로 보시게 된 부분과 인연이란 말을 한국말로 집어넣으신 이유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연이라는 단어를 제가 영화에서 그 단어밖에 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쓰게 됐는데요. 왜냐면은 혜성이랑 나연이의 관계가 이렇게 딱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연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영화에 넣게 됐습니다. 네, 보셨겠지만 인연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단어를 아는 사람이 설명해 줌으로써 이 영화를 본 모든 사람들이 그거의 의미를 알게 됐는데요.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 이 영화를 보여줘도 다 나올 때 다들 인연이라는 단어를 알고 극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인연이라는 게 한국어지만 이 인연의 감정이나 이 인연의 느낌은 전 세계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여서 다들 나 그런 감정이 있었던 적이 있긴 했는데 그 감정에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그 단어가 단숨에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저한테 와서 인연이라는 단어를 이제 매일 쓴다. 인연 단어를 우리는 서로한테 얘기도 한다.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내용화 지금 어느 정도? 네, 이 이야기가 이야기를 쓰게 된 이유,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된 이유고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어느 날 밤에 제가 한국에서 놀러 온 어린 시절 친구랑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남편이랑 같이 술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바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제가 이 두 사람한테 이 두 사람이 서로 언어가 안 되니까 제가 언어가 둘 다 되는 사람으로서 해석을 해주다가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의
아이덴티티나 저희 자신의 역사 자체, 저희 자신의 스토리의 한 두 부분을 제가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 느낌이 특별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굉장히 한국적인 요소라든지 그리고 연극을 하신 뉴욕에 연극하는 사람들도 느끼는데 뭔가 이렇게 디테일 같은 데서 제가 약간 농담같이 이런저런 거를 많이 넣게 됐습니다. 네, 저희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원진님 옆에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중앙대리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First of all, it's a beautiful film. Thank you so much for it. 제가 궁금하고 이제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서울의 배경, 뭐 소주도 그렇고 되게 과하지 않게 정말 한국의 정서를 잘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좀 어떤 사전 조사 같은 거를 하셨는지 뭐 그 제작 배경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른 인터뷰에서 이제 그 주연 배우들한테 이제 메소드 액팅을 시켰다는 그런 인터뷰를 읽었어요. 서로 접촉을 하지 않게. 그래서 그 태우 배우님께서는 혹시 그 한국인 그 남성의 그런 정서나 그런 감성 같은 거 이입할 때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로케이션을 찾을 때 저는 로케이션 매니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파리에 가서 얘기했었는데 파리 사람들한테 당신의 파리가 뭐냐? 그러면은 아무도 에펠탑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들 내가 가는 동네, 내가 살던 동네, 뭐 내가 매일매일 가는 커피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뉴욕도 그렇고 서울도 제가 그걸 바랬던 거는 제가 양쪽의 로케이션 매니저한테 부탁한 거는 진짜 뉴욕이면 뉴요커의 삶, 서울이면 서울 사람의 서울을 찾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로케이션 매니저한테 제가 이런저런 로케이션 매니저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그 소주 마시는 그 고깃집 근데 제가 로케이션들에 대해서 다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로케이션 매니저한테 만약 로케이션님이 이거 끝나고 진짜 맛있게 먹고 싶으면 어딜 가고 싶냐 제가 물어봤더니 로케이션 매니저님이 그 소주집을 데려가 주셨어요. 그때 보니까 완벽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찍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 현지에 있는 서울에 있는 서울의 현지에 rely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이 기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military 서울의 그 military scene, 혜성이가 military 하는 그 씬도 그 시절에 군대를 다녔던 스태프, 제가 AD 팀의 그 감독팀의 그 막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그 시절에 군대를 갔었다고 해서 그때 군대 같이 갔던 친구들이 봤을 때 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걸 진짜 한국 서울 사람으로서 겪은 게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제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혜성이 친구들도 그렇고 그 대사 같은 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기대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물론 제 개인 뭐 다국적인 제 뒷배경, 다국적인 문화 뒷배경이 있겠지만 다른 점에 집중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캐릭터를 맡게 되면 공통점을 항상 찾게 돼요. 그게 우리나라 정서이던가 아니던가 뭐가 되는 바람에 제가 혜성한테 집어넣을 수 있는 환경을 운명적으로 바꾸지를 못하는 자기의 상황, 그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 맺히는 한. 제가 봤을 때 제 개인 삶에서 15년간 무명 생활을 보냈던 그런 배우 시절이 그런 것이 쌓였던 게 그 혜성 안에서 그거를 좀 이렇게 공통점으로 찾을 수 있었던 한 요소였었던 것 같아요. 뭔가 바꾸지를 못하는 자기의 그런 상황에서 그 한이 맺혀서 그런 감수성, 거기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슬픔, 아픔 그런 면들을 같이 이렇게 녹아들어 가서 좀 이렇게 멜랑콜리한 좀 살린 것 같아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나머지는 준비하는 동안에 감독님한테 연출 노트를 받아가면서 뭘 좀 과하다, 좀 덜 해라, 좀 힘을 죽여라, 좀 더 드라이하게, 좀 더 드라이하게 뭐 이런 연출을 많이 들으면서 현장에서 같이 치고받으면서 호흡을 잘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시간 제약이 있어서 매체별로 이후에는 질문 한 가지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뉴스 김나연이고요. CJENM의 대표님께서 지난해 국제 참석을 하셔가지고 CJ가 영화 투자를 그만둔다는 소문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단언을 하셨는데 부장님께 CJENM이 앞으로 좀 지향하는 방향성과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잘 아시겠지만 영화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또 여러 가지 OTT 플랫폼이 일반화된 시대에 사실 크게 변화를 맞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예전에 저희가 했던 비즈니스 모델, 성공했던 모델의 연장선상에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지금 뭐 이렇게 패스트라이브도 그런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원점에서 작품 자체의 가치를 보고 그다음에 이 작품이 만날 수 있는 관객들이 누가 있을까를 조금 지금까지와 좀 역방향으로 과거에는 관객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기본적인 수요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수요 예측에 따라서 영화들을 기획하고 만들었다면 지금부터는 원점에서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요가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원점에서 작품 자체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화관에 적합한 콘텐츠가 뭔지 그런 장르가 뭔지 뭐 이런 점에 집중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미디어 관점에서도 좀 지금 바뀐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방식의 유통 방식이 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원점에서 사실 저희가 CJ가 90년대 영화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영화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다시 전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저희가 마이크 이쪽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 들고 계신 기자님께 안녕하세요. 시네이십의 남지우입니다. 먼저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처음으로 A24랑 얘기를 하실 때 이 각본을 어떻게 발굴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한국 영화, 미국 영화로 보시는지 아니면 한미 합작 영화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셀린송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레타리 배우를 어떤 과정으로 캐스팅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찾아보니까 이제 영화에서도 등장하지만 희곡 플레이라이트가 훨씬 더 본인의 아카데믹한 배경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 패스트 라이브즈 전에 어떻게 영화 연출을 어떤 계기로 공부하셨고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시황항에서 좀 매체별로 한 질문씩만 받는 걸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사업부장님 질문 답변 드리고 감독님은 첫 번째 질문만 답변 받고 다음 매체로 넘어가는 걸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장님부터. 네, 시간만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A24와 뭔가 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를 찾아보자라고 하던 그 와중에 A24에서 먼저 이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적인 요소들이 많고 한국에서 촬영 분량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한국 캐스트가 필요한
좀 그 한국적인 노하우나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작품이다 보니까 이 작품을 함께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해서 그 시나리오를 읽게 됐고요. 다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됐을까요? 네.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 네, 그 그레타리 배우. 그레타리 배우는 그 오디션을 테이프를 했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제가 진짜 몇백 개를 봤는데 그 중에 그레타리 배우랑 하고 싶게 돼서 제가 만나서 오디션을 거의 한 3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캐스팅을 하는 거였어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손 들고 계신 분님.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스타 정지은 기자입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셀린송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보면서 좀 애틋함이라는 감정을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이런 영화가 아닐까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큼 영상미에서 나오는 아름다움도 있었고 가슴 아린 대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자전적인 경험에서 바탕이 되신 건지 아니면 극작가 하시면서 조금 머릿속에 심상이나 이런 게 떠오른 것이 있어서 영화에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 감정 자체를 제가 느끼기에 그걸 갖다가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너무 이렇게 오버하지도 않고 오버하지 않게 하지도 않고 그거의 밸런스가 가장 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영상미나 그런 거는 제가 그 영화 감독으로서 영화 만들게 되면서 제가 제 자신을 살아가는 과정에 제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찍고 싶었는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그래서 제가 첫 데뷔작을 하면서 제가 어떤 영화 같은 걸 만들고 싶은지를 배우게 되는 과정이긴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쪽으로 내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R타임즈 신진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디아스포라 영화들과 예를 들어서 뭐 미나리나 크로노스, 페어웰, 라이스 보이스 리브스 같은 영화들과는 좀 다르게 이제 이민자의 삶이나 그 이민자의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한 주요 소재를 삼지 않고 로맨스와 이면에 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보편적인 소재가 좀 다른 작품들과 좀 차별 독화가 되면서 이게 어떻게 좀 국민권에서 사랑을 받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민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민을 한 기억이 있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사를 어딘가에 갔을 수도 있더라도 그리고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저는 더 이상 12살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서 움직여서 다른 곳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민을 한 경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이 영화를 보세요. 그래서 그분 좀 이 영화랑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화를 보면은 누구든지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거나 감정이나 그런 게 사실 내가 내 인생에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바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지 답이 있는 영화가 아니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어디든지 다들 보편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영상 기자님 모자 쓰실 때. 네, 안녕하세요. 미국 AP통신 박주원 기자입니다. This is Joan from the Swedish Press. I have two questions. 죄송한데, 네, 한국어로만. 네, 한국어로 하려고 그랬어요.
태호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영화에서 여러 순간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저 주인공이었다면 뭐 혹시 다르게 했을 법한 그런 장면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전부 이렇게 스크립에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혜성이랑 다르게 제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 감정, 감성을 따라가야 되나 논리, 머리, 안정성 이쪽으로 따라가야 되나 그 두 길의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전 개인적으로는 미련 없이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태호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었었다면 그 20대에 한번 중국으로 유학 돈을 그냥 미국에다가 쏟아부어서 글로 가서 공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조금 더 먼 상황이지만 공대 나왔으니까 뭐 실리콘밸리에 가면서 중간에 좀 시간 될 때 뉴욕 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끔 조금 논리는 완전히 포기하지도 못하니까 근데 이제 뭐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신세롬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작품이 좀 배우님에게 어떤 작품이라고 느껴지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면 영화제에서도 후보에 오르고 하는 성과들이 또 특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인생을 바꿔주는 작품이에요. 한 배우 인생에서 커리어에서 그런 인생 바꿔주는 작품들이 한 번씩 올 수 있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건데 이렇게 와서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혜성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인연이라는 요소를 그 철학을 완벽하게 소화시켜야 됐었거든요. 인연이라는 요소를 불교 철학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믿고 이 연기를 해야 이 연기가 나올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영화를 한 번씩 어떤 역할을 맡고 나서 항상 조금씩은 이렇게 남겨있고 이제 떠나는 거잖아요. 작품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제 일을 공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서 나온 그런 아주 기술적으로 연기를 접근했었다면 만약에 제가 앞으로도 맡아야 될 캐릭터들에 관한 인연이란 철학 요소를 개입을 시키면 제가 이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를 저를 스스로 무슨 이력서나 기술로 더 이상 설득시킬 필요 없거든요. 이미 다 한 번씩 살고 있는 영혼들이 떠돌아다녀요. 단지 제가 그 영혼을 받고 연기해야 되는 거니까 제 개인 삶이 제 개인 철학과 이 세상에서 제 위치와 제 여기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커리어 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도 많은 기회들이 생기겠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칠 작업이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으로 말씀 전달해주세요. 예, 감독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개봉하는 그 메이 디셈버의 그 토드 헤인즈를 비롯해서 그 유명 작가들의 데뷔작을 이렇게 줄곧 제작해온 크리스틴 버천의 이름을 우연히 오늘 보게 됐는데요. 예, 어떤 인연으로 같이 작업하게 됐고 영화 제작에 어떤 도움이나 조언을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크리스틴 버션이랑 키원 필름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그 크리스틴 버션은 그 뉴욕시티 인디펜던트 인디 영화의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컴퍼니도 진짜 35년을 영화를 만든 컴퍼니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데뷔작으로서 제가 필요하다 생각했던 거는 experience. 제가 없는 거는 experience가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그 experience를 언제나 채워줄 수 있는 프로듀서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틴 버션하고 패밀라 커퍼 그리고 데이비드 호사 그 세 프로듀서들이 제 스크립트를 읽고 그래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 저도 데뷔작으로 지금 아카데미 노미네이트가 제가 시나리오 작가로 시나리오가 노미네이트 됐는데 그분들도 35년 영화 만드셨는데 이번이 첫 아카데미 노미네이트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들 영화들은 노미네이트 됐었지만 프로듀서로서 베스트 픽처 노미네이트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감명 깊고 좋고 그래요. 네,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경본부장님께서 좀 순회 공연 이런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영화를 하셨던 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영화라는 매체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다시 인연을 맺은 그 소감이 궁금합니다. 정말 진짜 좋았습니다. 그 영화를 여기서 같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저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그 영화의 부분 때문에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분들이랑 만나서 다시 크루를 꾸려서 같이 영화를 만들게 됐을 때 저는 굉장히 아주 홈커밍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굉장히 그냥 그 자체가 신기하고 재밌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든 기자님 계실까요? 앞에서 네, 중앙으로 네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그래서 서울신문의 김기준입니다. 감독님께 그 마지막 장면이 제가 좀 인상 깊었는데요. 그러니까 나영이 아서와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그 혜성이 뉴욕을 떠나면서 차 안을 그러니까 바깥을 바라보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화 초반부에 그 어린 혜성이 데이트 끝내고 이제 가면서 그 차 안에 그 부분하고 좀 겹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걸 연기를 하신 그 배우님도 어떤 마음으로 뭐 안 끝나서 후련하다 이런 거였는지 아니면 진짜로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그거 그 짧은 장면이지만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 씬에 그 혜성이랑 노라가 우버까지 걸어갔다가 차를 타고 혜성이가 떠나고 노라가 집으로 가는 그 길이 그 길 자체에서 그 마지막 씬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걷는 그 이스트빌리지 뉴욕의 길은 타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혜성이랑 노라는 과거로 현재에서 과거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타임라인이는. 그래서 걸어가서 거기서 우버에서 2분을 기다렸다가 우버가 오면은 혜성이를 데리고 과거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영이는 서서 잠깐 있다가 근데 그때 그 스커트 치마를 보면 치마가 약간 과거로 바람이 치마를 과거로 이렇게 보내려고 해요. 근데 나영이는 뒤를 돌아서 현재로 다시 걸어가서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혜성이가 마지막 씬인 그 혜성이가 떠나는 그 차 안에 있는 씬은 그 보시면은 거기에 디렉션도 방향이 혜성이도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혜성이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혜성이도 괜찮아야 되니까. 혜성이도 이 이야기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그 씬은 그
그 어린 시절에는 그 나영이가 옆에서 자고 있잖아요. 기대고. 근데 마지막 씬에서는 어린 나영이가 더 이상 기대고 자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으로는 어린 나영이가 같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제가 그 얘기했는데 그 유태로 배우랑 얘기했을 때 그 씬에서 감정이 뭐냐 했을 때 제가 엄청 피곤하고 후련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마지막 장면에도 해가 막 뜨고 있는데 너무나 막 뜨는 해에서 찍으면 안 되니까 시간을 쫓아가면서 막 급하게 찍은 그런 급한 건 아니었었지만 조금 정신없이 막 그 다리를 넘어가서 찍었는데, 그런데 두 테이크에 한 테이크가 나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제가 조금 더 피곤한 모습으로 그냥 표정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그 영어 단어가 closur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끝맺음의 해소?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그 긍정적인 느낌만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살짝 그 느낌을 준비하고 딱 넘어갔는데 오케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행복하게. 네, 좀 더 행복하게. 근데 나중에 이제 연출적으로 거기까지 다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 타임라인, 미래와 과거와 현재의 관계, 이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도. 그래서 좀 뒤통수 친 그런 진짜 천재적인 연출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마이크. 로이드 통신의 이den수 기자라고 합니다. 저 셀린송 감독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피처 영화로서 여러 상을 받으셨는데, 그 한국의 이민자로서 노라의 스토리의 어디까지가 정확히 감독님의 인생을 토대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첫 피처 영화를 본인의 인생을 토대로 만들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영화가 이렇게 관심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연극을 10년을 넘게 했는데, 그래도 언제나 저는 제가 개인적인 그 곳에서 시작하는 쓴 글이 항상 저는 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했을 때 그 자증적인 이야기라고 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약간 자증적인 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 다른 사람들이 제가 쓴 글이나 제가 만든 거를 보러 와서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제가 진짜 깊게 나만이 할 수 있다라든지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제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거기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시황에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죄송한데, 네. 네. 좀 노트북 가지고 계신 기자님께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기로 한 거여서. 많이 들었는데 못하는 건가요? 네? 손 지금 계속 들었는데 앞에서 안 보이셔서 저 앞에 분 시키시는 것 같은데. 아니,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전체 질문은 다 받기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러시면 짧게 한 질문씩만 마지막으로 두 분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입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영화에 대해서 그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이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 또 이제 거장 감독님들이 극찬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소감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분들의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그분들의 영화를 평생 보고 살았고, 그래서 그냥 너무 영광이고, 저는 다 직접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직접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 첫 영화로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랑TV 송유진 기자고요. 먼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돌고 돌아서 이제 한국에서 다음 주에 개봉 영화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좀 관객분들이 어떤 거를 좀 영화 보고 느끼셨으면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영화가 누가 언제 보는지에 따라서 저는 그 느끼는 감정이나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조건 오픈한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모두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질의응답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영화를 관람하실 한국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과 함께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업부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아까 전 세계 스낵 공연을 찍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이 영화 개봉 왜 안 하냐고 계속 주변에서 고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개봉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참 좋은, 사실 이 영화는 응원이 필요한 영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블 시리즈도 아니고 다른 큰 예산으로 만든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좀 낯선 영화일 수 있어서 이미 보신 분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 기자분들 이런 분들의 좀 응원과 지지를 통해서 사실 좀 커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좀 좋은 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좀 이렇게 잔잔하고 로맨스물의 소재 영화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갈증이 많이 느껴졌어요. 특별히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나서 이런 영화가 내가 지금 이 시점에 필요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관객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런 편한 잔잔한 로맨스물 영화 자극적이지 아니어도 되게 감동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저는 어디를 가든 이 영화는 인디 영화이고 그런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진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자님들 없으면 어디서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와주셔서 이거 봐주시고 얘기해주시고 이것저것 물어봐주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무대 정리하고 포토타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태프분들은 무대 정리. 네, 시선은 중앙으로 먼저 부탁드리고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감독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배우님 사진 촬영 더 필요하실까요? 괜찮으세요? 네. 네. 감독님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은 감독님과 유태호 배우님 두 분이서 함께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중앙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인형 포즈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화이팅 포즈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고경범 사업부장님까지 함께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기자님들 위해서 유튜버님이 패스트 라이브 좀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주시는 걸로 촬영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 하나, 패스 라이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사진 촬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패스트라이브즈 기자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 개봉되는 영화 패스트라이브즈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